김다영의 똑똑한 여행 트렌드. 네, 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지역인 성수동에 두 개의 여행 관련된 팝업 스토어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다녀와서 제가 얻은 두 가지 해외여행과 관련된 최신 트렌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여행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미디어 히치하이커닷컴 대표 김다영입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성수동의 수많은 팝업 스토어 중에서 여행 관련된 브랜드는 지금 두 가지가 열리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 트래블로그입니다. 지금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환전보다는 충전형으로 외화를 쓰는 방식이 대중화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네, 먼저 지금 보시는 장면은 하나은행에서 만든 트래블로그라는 체크카드를 홍보하기 위한 팝업 스토어 현장입니다. 지금 성수동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팝업 스토어죠. 2시간 정도를 걸려서 대기를 하고 입장을 했더니 저렇게 이제 캐리어 파우치와 함께 이제 스티커를 꾸밀 수 있는 저런 코너를 만들어 놨고요. 스티커를 이제 고르고 해서 이제 그 캐리어 파우치를 이제 꾸미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저렇게 이제 꾸미고 나서 보면은 이 트래블로그 체크카드가 지원하고 있는 18개국의 카드가 놓여 있습니다. 자, 이 18개국은 지금 이 트래블로그라는 새로운 충전식 체크카드가 지원하는 국가들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하고 있는 장면이 있었고요. 굿즈 환전소라고 해서 이게 뭐 환전과 관련이 있구나, 해외여행과 관련이 있구나 라는 인상을 딱 주기에 적합한 그런 팝업 스토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이 트래블로그 카드에 대한 설명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은행이 이 트래블로그라는 지금 새로운 충전형 환전을 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트래블로그와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또 트래블 월렛이라는 또 서비스가 있습니다. 둘 다 충전형으로 외화를 충전해서 쓸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별도의 환전 수수료나 또 현지에서의 결제 수수료 이 두 가지를 다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여행자들이 환전 대신에 충전형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트래블 월렛과 트래블 로그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많은 영상 다른 유튜브에서 비교를 해놓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두 서비스가 지원하고 있는 국가들의 좀 차이가 있고요. 충전할 수 있는 계좌 이런 거에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앞서 트래블 월렛이 좀 더 많은 국가를 지원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은행에서 만든 트래블 로그 같은 경우에는 1,000원, 거의 뭐 1,000원에 해당하는 1달러 또는 100엔 단위로 적게 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재환전했을 때의 수수료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만 소액 충전을 해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트래블 로그라는 게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하나는 충전을 해야 되는 모바일 하나머니 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트래블 로그 실물 체크카드가 필요합니다. 앱을 통해서 하나은행의 계좌에 있던 내 돈을 충전을 하면 여행지 현지에서는 실물 카드로 우리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을 하시면서 결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굉장히 편리하면서 많은 돈을 또 아낄 수가 있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트래블 로그나 아니면 트래블 월렛 서비스가 지금 대중화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우리 코로나 전에는 환전을 했었어야 됐어요. 가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은행 앱으로 신청을 해놓고 공항에 있는 환전소에서 해당하는 제가 신청한 만큼의 외화를 받아서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트래블 로그 또는 트래블 월렛과 같이 내 계좌에서 충전을 해놓고 현지에서 이렇게 체크카드로 수수료 없이 결제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면서 이 중간 단계, 이게 돈의 유통 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외화의 유통 단계가 확 줄어버려 가지고 예전보다는 환전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라던가 재환전에 드는 수수료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좀 아낄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들도 혹시 영상을 보시고 나도 환전 수수료, 결제 수수료 아껴야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트래블 로그 또는 트래블 월렛 이런 서비스들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야놀자 스토어인데요. 야놀자 팝업 스토어인데 트래블로그 팝업이랑 멀지 않은 곳에서 열리고 있었거든요. 야놀자 팝업 스토어가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될까 궁금했는데 이 놀랍게도 해외
여러 도시들을 재현한 팝업 스토어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퀴즈를 풀고 있죠. 이 퀴즈도 대부분 다 해외여행에 관련된 거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행 물가에 대한 퀴즈를 맞추고 나면은 괌이나 베트남, 일본과 같이 특정 지역을 재현해 놓은 곳에 다니면서 뭐 스티커를 받거나 굿즈를 구매하거나 하는 그런 내용의 팝업 스토어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예, 태국 물건들이 이렇게 막 쌓여 있고요. 일본을 재현해 놓은 곳에서 지금 나눠준 그 경품 추첨 복권을 긁고 있는 모습이지요. 여러분, 야놀자 하면 원래 무엇을 판매한다라는 생각이 떠오르세요? 해외 여행하고는 좀 매칭이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런데 왜 성수동에서 야놀자가 이렇게 해외 여행으로 팝업 스토어를 꾸며놓은 곳일까요? 야놀자, 여기 어때? 사실 이 두 서비스 모두 국내 숙소를 판매하던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수동에 해외 여행을 주제로 한 이런 팝업 스토어를 열었을까? 그것은 당연히 야놀자가 이제 해외 여행을 판매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야놀자가 근데 원래부터 그러면 해외여행을 취급을 했느냐? 전혀 아니죠. 여행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서비스들을 다 일컬어서 OTA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 숙소들을 판매하는 플랫폼들, 사실 팬데믹 이전에는요, 이 부킹홀딩스 그리고 익스피디아와 같은 글로벌 회사들이 우리나라의 해외 숙소 판매 시장을 거의 다 점유하고 있었는데요. 팬데믹이 지나면서 여기 어때? 야놀자와 같은 국내 여행 서비스들이 커지면서 해외 여행 시장도 이제 진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놀자 서비스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지금 상단에 카테고리가 보이시는데요. 예, 여기가 해외 숙소라는 카테고리가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야놀자가 지금 해외 호텔을 뭐 할인 판매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 이 카테고리가 여기 어때에 들어가셔도 거의 비슷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팬데믹 이전에는 보실 수 없던 그런 장면들입니다. 성수동에서 이 야놀자 팝업 스토어를 보면서 팬데믹 이전에는 국내 여행 서비스들이 해외 자유여행 시장에서 큰 두각을 드러낼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팬데믹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 서비스들이 글로벌 여행 플랫폼들과 견줄 수 있는 어떤 시작점에 서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서비스들이 여러 뭐 신용카드사라든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런 서비스들과 제휴 또는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조금 더 매력적인 핫 딜가를 선보인다거나 프로모션으로 또 많은 소비자들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실제로 제가 야놀자 팝업 스토어에 가보니까 이 젊은 층에서는 그 야놀자가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한다는 거에 전혀 어떤 그런 의문을 가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냥 국내 숙소를 구매하듯이 이제 해외 숙소도 구매할 사용성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은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팬데믹 이후의 여행 시장에서는 국내 서비스들이 이제 해외 항공권 등을 판매하면서 이제 더 큰 경쟁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원래는 업계 소식을 분석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오늘은 꿀팁보다는 좀 전체적인 트렌드 위주로 성수동의 팝업 스토어 두 곳 제가 직접 취재한 영상과 함께 소개를 드렸고요. 앞으로도 가끔씩 우리 업계 소식도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영의 똑똑한 여행 트렌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